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으면서도 또 가장 완벽하게 잊힌 사상가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묵자의 잃어버린 철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춘추 전국시대, 중국 사상계가 정말 뜨거웠던 백가정명의 시대였죠. 수많은 학파들이 막 경쟁하던 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묵자의 사상, 바로 이 묵가는요, 공자의 육아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세상 학문은 육아 아니면 묵가다, 이럴 정도였다니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미스테리입니다. 당대 최고의 사상가 중 한 명이었던 이 묵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잊힐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묵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철학은 그냥 책상 앞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끝없는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세상, 바로 그 춘추전국 시대의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육아가 엄격한 질서, 그리고 신분과 계급을 강조했다면 묵자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어요. 그는 신분이 높든 낮든 계급이 어떻든 다 똑같다고 말하는 정말 급진적인 평등 사상을 주장했죠. 이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도전장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묵가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의 라이벌이었던 맹자의 말 한마디에서 딱 드러납니다. 유학의 대표주자였던 맹자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학문하는 사람들은 양주 아니면 묵자한테 다 쏠리는구나 하고 한탄했을 정도니까요. 라이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위상이 느껴지시죠? 그럼 묵자는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그는 당시 사회가 아주 깊고 심각한 경에 걸렸다고 봤습니다. 묵자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나라는 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걸까?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묵자의 진단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그 원인은 딱 하나,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둑질이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든 나라 간의 전쟁이든 그 뿌리는 전부 똑같다고 본 거죠. 묵자는 이 사랑의 부재가 어떻게 점점 커져나가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죠. 이게 커지면 한 가족이 자기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을 해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 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갈등은 나와 남을 나누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정말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었죠. 자, 진단이 나왔으니 처방이 있어야겠죠? 이 깊은 병을 고치기 위한 묵자의 처방전, 그게 바로 그의 사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겸해입니다. 겸해라는 건요, 그냥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남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도 내 나라처럼 아끼라는 거죠. 모든 차별을 없애고 똑같이 사랑하라니 정말 급진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었죠. 근데 묵자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사고 실험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실험을 들어보면 겸해라는 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먼 곳으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집에 남겨진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히겠죠? 이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 소중한 가족을 맡기시겠습니까?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한 명은 차별화한 친구. 이 친구는 평소에 난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남의 가족은 알 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명은 겸해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걱정 마. 네 가족을 내 가족처럼 똑같이 돌봐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아무리 평소에 겸해는 비현실적이야 라고 비난하던 사람이라도 자기 가족의 안위가 걸린 이 상황에서는 100이면 100 겸해하는 친구를 선택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묵자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겸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겸해는 그냥 도덕적인 구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묵자는 이걸 바탕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묵자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7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경고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화려한 궁궐 짓는데 돈 다 써서 국방이 부실해지는 거, 쓸데없는데 자원 낭비하는 거, 관리들이 자기 이속만 챙기는 거, 또 군주가 똑똑한 척하면서 간신들 말만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봤습니다. 그의 철학이 얼마나 현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묵자는 특히 지배층의 사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훌륭한 성군들은 비 안 새고 추위 막을 정도의 집, 몸 따뜻하고 편한 옷, 배고픔 면할 정도의 음식, 딱 이 정도에 만족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당시 군주들의 끝없는 사치와 낭비와 비교한 거죠. 묵자에게 절약은 그냥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낀 자원으로 백성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통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 물들인 실 비유를 즐겨 썼습니다. 하얀 실이 어떤 물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색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도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수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자는 운명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운명 탓하는 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 뿐이라고 봤죠. 그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정말 궁극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렇게나 강력하고 이렇게나 실용적이었던 철학이 도대체 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묵자의 사상은요, 당시 지배계층이 보기엔 너무나도 위험하고 급진적이었던 거예요. 신분이고 계급이고 다 똑같다는 그의 주장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누려온 귀족들의 권력 기반 자체를 흔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었던 거죠. 결국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강력한 통일 제국인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묵가의 운명은 결정되고 맙니다. 새로운 제국은 안정을 위해서 계급 구조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유가 사상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묵가 사상은 의도적으로 배척되고 억압받으면서 그렇게 기나긴 망각의 시간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사상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으로 들립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갈등, 기후위기,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 앞에서 다른 나라를 내 나라처럼 여기라는 묵자의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세상에 가장 필요한 철학자가 바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묵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